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개원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나는 개원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365 의원입니다. 365 의원은 개원시장이 경쟁 과열로 연중 무휴, 주중, 주말, 심지어 직장인 퇴근 이후 야간 시간까지 진료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365 의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과목 전문의 그 두세 명이 연합하여 공동 개원하는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문의 1인에 여러 명의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개원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의사들의 이제 그 노동력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것이 365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65원은 한마디로 의사들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365 의원 형태는, 개원 형태는 개원시장에서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 컨셉으로서 일반적으로 경쟁력 있는 개원 모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365원 개원 컨셉이 대부분 정상적인 개원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은 상가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수년 전부터 한계층이나 아예 2, 3계층을 365원으로 유치하여 악성 미분양 상가를 털어내거나 아예 처음부터 설계에 의해서 변칙적 시행 분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상가 건물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이나 임대가 어려운 상가의 경우가 많고 앞서 언급했듯이 아예 처음부터 이제 설계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가 분양 현장에서 나타난 이런 변칙적인 365원 유형에 대해서 이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유형은 이런 설계에 의해서 365원이 진행이 되고 하는 유형은 상권은 좋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곳을 선택하여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병원 입지 적합성은 크게 중요치 않고 오직 땅값이 싸고 토지 입찰 시 미분양 나서 몇 번 유찰된 입지라면 더욱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 가격들이 싸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상가의 건축비나 상가의 전체 가격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상권이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만큼 이제 브리핑하기도 이제 용이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는 시행 분양 단계에서 한 개층 혹은 몇 개층을 의원 용도로 아예 허가를 받아서 건축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층을 의원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개별 호수 자체는 그 구분 상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은 그 상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 상가로 작게 쪼개서 분양을 이제 시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도를 의원으로 했기 때문에 적합업종으로 외부에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아예 이제 365원을 유치하겠다고 공보를 하는 경우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그럼 이런 그 365 의원의 원장님을 어떻게 찾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원은 하고 싶지만은 돈이 없고 심지어 여러 번 개원을 했다가 이제 파산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개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상가는 그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를 하는 이제 부동산 전기업소나 그리고 직원들에게 많은 수수료가 이제 지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가들은 실제로 요즘과 같은 상가 분양 시장 자체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가 분양 그 현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365원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걸로 결국은 이 365원들이 정상적인지 그리고 변칙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 365원 개원 원장님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보면은 첫 번째는
과도한 렌트풀이입니다. 렌트풀이라는 것은 결국은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말하는데 1년 혹은 그 이상, 실제로 뭐 많은 경우들은 2년 이상 하는 경우도 이제 보았는데, 렌트풀이 기간 임대료는 시행사에서 대부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에 손해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분양가에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렌트풀이 지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렌트풀이 지원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지원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상가 분양 현장에서도 요즘과 같은 그 악성 미분양이나 그리고 메디컬 상가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하고 하는 원장님들에게 제공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변칙적인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과도한 지원이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비 지원들은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아예 전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용 평당 금액을 정해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큰 경우들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금들이 5억 이상, 크게는 해가 1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금 전체 5억이나 10억 정도 인테리어비가 지원된다면 실제로 개원하는 원장님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보증금 형태로 나타난 부분도 있겠지만 평당 뭐 200이나 300 그리고 그 이상의 부분들을 평당 금액으로 계산하여 인테리어비를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보증금 전체를 인테리어에 지원하더라도 보증금 납입 기간을 아예 일부 혹은 전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이 5억이나 10억이라고 하면 5억이나 10억 전체를 예를 들어서 3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이후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들은 미리 내고 일정 부분 나중에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납입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는데, 결국은 잘하면은 개원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비를 지원을 받고 보증금 자체도 유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개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원하는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어쨌든 메디컬이 한번 진입하면 10년 이상 장기로 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건물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계약을 할 때 경우에는 보통 최초 계약은 2년으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서 임대료 인상분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실제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 기간을 아예 5년 정도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는 5년은 무조건 이제 보장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임대료 인상 부분들도 실제로 뭐 2년이나 3년이 아니라 5년 이후에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진입하는 임차인 원장님들에게도 그만큼 신뢰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하나는 분양을 받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수익률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분양이 그만큼 용이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두 이제 정상적인 계약 조건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변칙적인 분양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 낼 여력도 안 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금 상태가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개원해서 중도에 이제 파산하는 경우는 다른 층이나 호수에 개원한 다른 감옥 원장님으로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상가에 입점한 다른 업종들에서도 타격이 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파산하게 된다면 개원 365 의원의 규모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의원들이 진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공실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상가에 이제 그 침체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침체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다 떠나고 그야말로 전체가 공실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도 또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상가 건물이나 쇼핑몰이 이제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단독으로 혼자 내가 들어가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입하고 하는 다른 업종들이나 그리고 다른 동일한 과목들이라도 같이 활성화되어야만 실제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는 경우는 결국은 상가 투자자나 그리고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일정 부분 판단을 하면서 상가를 임차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고민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상가식 분양시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변칙적인 365 의원의 유치와 분양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